자, 이번에는요, 경제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청와대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 소식,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실업률 최악인데 정부는 고용 상황 개선, 이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어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정책 효과로 취업자 수 증가한다. 제2광주형 일자리 구미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주안점을 좀 다른 곳에 뒀네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제2광주형 일자리 6월 전에 성과 낼 것이다. 기자들과 만나서 고용 긍정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찬 변호사. 정부가 어떤 경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이런 지적입니다. 청와대 인식과 경제 현장의 모습이 다른 거 아니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역시 어제 그 브리핑을 놓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기찬 변호사는 어제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통계가 맞는 통계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이 정부 주도로 세금을 좀 넣어서 생길 일자리, 예.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 볼 때는 일자리가 예. 많이 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어. 그리고 2018년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기저효과라는 걸 반영하다 보면 예. 이렇게 자화자찬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어. 결국 내용은 뭐냐면 제조업과 자영업 같은 사실 민간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낮다. 그리고 ICT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뿐이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제조업과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창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된 노력은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어. 광주형 일자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노동교약 부분, 예를 예. 들면은 임금 수준을 어떻게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저는 상생형 일자리가 더 보급되면 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자화자찬이라 이런 언론의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이렇게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이 일자리 수석이 본인들의 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화자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늘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60대 이상의 그 공공근로들이 많이 늘어있던 예.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한간에 얘기가 있는 뭐 경제 위기설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고용 위기설까지는 아니어도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봐달라는 조대진 변호사의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룬 기사일 겁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화웨이, 중국의 IT 기업, 큰 기업입니다. 화웨이 회장, 미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 의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전선이 많습니다. 그중에 껴있는 게 지금 화웨이거든요. 뭐 어떤 기업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5G 요청해도 안 간다. 오라 그래도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나라 기업들은 미국에서 오라 그러면 가죠. 미국의 화웨이 전방위 압박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은 독자 노선이다. 일단 화웨이 회장이 여기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미국이 아무리 저래도 우린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예. 이렇게 되면은 전선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
무역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죠. 예. 지금 환율이 1,200원을 예. 넘어갈 듯 말 듯 곧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결국 환율이 1,200원을 원달러 환율이 예.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집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니까 예. 우리가 결국에는 중국의 굉장히 무역 원조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앞으로 굉장히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빗장을 열면서 예. 우리가 이제 제대로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길이 결국 미국 때문에 막힌다면 예.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깨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다는 것인데 예.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예. 소득 주도 성장이나 52시간 근로단축 같은 예. 국내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 예. 국경 밖의 현상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예. 국경 밖의 현상을 살펴보지 않고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 예. 그런 개방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외국의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물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요.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된다 그러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228입니다. 어느 날 번호가 바뀐 이 버스, 무슨 사연일까요? 광주에서 지원 151번으로 운행하던 이 버스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맞아 228번으로 번호를 바꿨는데요. 이는 1960년 2월 28일 독재 정권에 대항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18번 버스가 운행 중이라는데요. 이 두 버스, 행선지는 달라도 모두 용서와 화해의 길 위를 달리게 되겠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버닝썬입니다.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도로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이죠. 어제 오후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여성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성범죄 카르텔 유착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여성들이 1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집회 정보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나무 아파트입니다. 독일에서 짓고 있는 19층짜리 목조 아파트, 빌트 슈피첼의 모습인데요. 나무로 아파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건강한 실내 환경에 지구 온난화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건설 기간이 짧고 지진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완성되면 최고층 목조 아파트가 된다는데 목조 건축물 18m 높이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